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중 한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미국민들에게 테러 단체 공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뉴욕시에서 한인 2만 2천여 명이 태어났고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한인은 860명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습니다. 뉴욕주 AP 시험에서 아시안 졸업생들이 타인종을 앞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 가운데 한국계가 가장 빈곤율이 높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스스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백인의 빈곤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조사국이 어제 발표한 2007에서 2011년 인종별 빈곤율에 따르면 한국계 주민은 미국 전체 137만 8,830명 가운데 20만 6,241명이 연소득에서 빈곤 기준 이하로 조사돼 빈곤율이 15.0%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평균 빈곤율은 14.3%, 아시아계 전체 빈곤율은 11.7%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계 빈곤율은 14.7%, 중국계 13.4%, 일본계와 인도계 각 8.2%, 필리핀계 5.8% 순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인종 가운데는 인디언과 알래스카 주민이 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프리카계 흑인 25.8%였으며 백인은 11.6%로 인종별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은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같은 인종이라도 사우스다코타주의 래피드시티에 사는 원주민계는 빈곤율이 50.8%,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원주민은 16.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역시 하와이, 뉴저지, 델라웨어 등에서는 빈곤율이 낮았고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아이다호 등에서는 높은 빈곤율을 보였습니다. 미국민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테러 공격으로부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피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알카에다와 추종 세력 그리고 다른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획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거주 중인 자국민에게 알카에다와 텔레반 등 극단적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 행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자살 공격이나 암살, 납치, 유괴, 폭격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테러 공격 위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또 과거 모스크바와 런던, 마드리드, 뉴욕의 지하철과 철도 시스템, 항공, 해양시설 등이 공격 표적이 됐음을 상기시키면서 호텔이나 학교, 식당 등 다수가 참석하는 장소는 모두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뉴욕시에서는 한인 2만 2천여 명이 태어났고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7년에 가장 많은 생명이 탄생했으며 2010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 1992년부터 2011년 사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가 총 2만 1,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탄생은 지난 2007년 1,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2년 이후 1999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999명을 기록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퀸즈 지역에서 출생한 한인 신생아가 약 49.23%로 가장 높았으며
있으며 이어 맨해튼 24.47%, 브루클린 8.38%, 다음은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1년도만을 놓고 볼 경우 한인 산모는 80.3%가 한국 출생이었으며 전체 61.6%가 첫 출산이었고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산모는 37.2%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모두 4,800여 명, 이 중 퀸즈가 3,400여 명, 브루클린 280명, 맨해튼 250명,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2011년 한 해 동안 52,789명이 사망했는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16,9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암과 감기, 폐렴, 만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한인이 86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도에 넘치는 이민 단속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50개월간 미 전역의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64명으로 집계됐다고 시라큐스 대학 산하사법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체의 23.9%를 차지한 203명이 형사법 범죄 전과자였으며 646명에 달하는 76.1%는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습니다. 전체 수감자 중에서는 멕시코 출신자가 7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중국과 필리핀, 인도에 이어 25번째였습니다. 이들 역시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77.4%였고 범죄 전과자는 22.6%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당국이 범죄 전과자 위주의 단속보다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시정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시안이 재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AP 시험 합격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포인트 상승하면서 타인종을 앞섰습니다. 지난 2012년 뉴욕주의 아시안 공립고 졸업생은 모두 13,0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AP 시험에 응시해 과목당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으로 합격한 학생은 6,764명, 아시안 졸업생의 50.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7.5%보다 3.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아시안 졸업생 8,483명 가운데 AP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3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4,106명으로 48.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뉴욕 일호나 백인 졸업생의 AP 시험 3점 이상 득점 비율은 뉴욕이 28.6%, 뉴저지가 22.1%였습니다. 주별로 보면 메릴랜드가 29.6%로 1위를 차지했고 뉴욕주가 2위를 7년 연속 고수하고 있으며 3위는 매사추세츠, 다음은 플로리다, 버지니아, 커네티컷이며 21.2%를 기록한 뉴저지는 10위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AP 시험의 3점 이상은 대학에서 C 학점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칼리지 보드 측은 밝혔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른바 그린 에너지 제품들. 이러한 제품들을 한 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 뉴저지에 오픈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쓰이는 정수기. 하지만 이 정수기는 물을 부어주거나 호스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에어2워터라는 기술은 정수기가 자체적으로 공기 중에서 수증기만 추출해 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5갤런까지 깨끗한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온수기는 온수를 사용할 때만 스마트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해 고열로 가열해서 따뜻한 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온수기보다 65%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열을 이용해 실내의 큰 창을 이용한 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카이 라이트닝, 태양열을 이용해 자동으로 집안의 환기를 시켜주는 벤틸레이션 시스템 등 뉴저지 잉그루드의 문을 연 슈퍼그린 솔루션에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략하는 그린 에너지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효율 높이는 제품들을 한꺼번에 한 집에서 잡는 그런 가게가 원래 미국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내셔널 체인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도 생겼고 뉴저지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에너지 자원은 이미 한계에 이르고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요즘 환경 오염을 줄이고 효율적 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이 점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주지사의 반대로 1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뉴저지 주민의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의견은 달라도 뉴저지 주민들의 크리스티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뉴저지 유권자 1,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6%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1%에 그쳤습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의 주민 94%가 찬성했고 공화당 성향의 주민은 55%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8.25달러로 인상한 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크리스티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었습니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의 승인 없이 인상안을 주민 투표에 붙이기로 하고 이 안을 최근 주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카이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특히 식료품의 주부들은 시장 보기가 무섭다고들 하는데요. 슬금슬금 오르는 물가에 점점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지역 상점들을 대상으로 레코드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식료품의 기본인 우유, 과일, 육류 등이 해마다 오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0.5갤런 우유 가격은 2.16달러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1.99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오름세를 보인 것입니다. 과일과 육류 역시 계속 가격이 올라 이달 레드 딜리셔스 사과 가격은 1파운드당 2.04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도 지난 2010년 2월에 비해 38%나 오른 가격입니다. 간 소고기의 경우 파운드당 4.57달러를 기록해 3.97달러였던 지난해 2010년 2월에 비해 해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공산품 가격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시리얼의 경우 이달 평균 판매 가격은 3.39달러로 지난해 2010년 2월에 3.87달러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최영진 주미 한국대사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메달 수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양측은 오늘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양국 평화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정균 기자입니다. 상하원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채택한 지 3년이 지난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라는 이름의 메달 수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오늘 행사에는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최영진 주미대사가 자리를 함께하고 직접 참전 용사들에게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고 돌아온 에드로이스 의원은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That freedom was earned. It was earned by you. It was earned by the soldiers and the sailors and the Marines and the airmen who left their own families, left their own homes. 특히 최근 세 번째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최영진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한미 양국이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빨리 국제사회에 참여시켜서 북한 국민도 더 이상 그 굶주림과 그런 그 통제 속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달을 전달받은 참전 용사는 모두 10명. 젊은 시절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이들입니다. 3년 전 통과된 한국전 60주년 결의안이 한국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연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긴장 속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이모저모인데요. 취업 전쟁인 일본,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뺑소니 차량입니다. 취업 면접용 정장을 차려입은 1000여 명의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창 취업 시즌인 요즘 반드시 취업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大変ですね。だいぶやっぱ経済のあれも調子も良くないんで、ただもうそれももう気持ちで乗り越えようと思ってます。 불황으로 취업문이 좁아진 탓에 100통 이상 이력서를 쓰는 것도 예산일이 됐다는 일본 대학생들. 후배들의 응원 속에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겠다는 각오를 되새겼습니다. 그루지아의 한 생방송 TV 토론장. 마주 앉은 국회의원 두 사람이 거친 욕설과 함께 삿대질을 해댑니다. 보다 못한 사회자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არგუმენტები არ აქვს. იწყებთ ხვირიც. და კიდე ერთხელ ის რაც არის 2x2 4 იმას ადასტურებთ. თქვენ არც ერთი არგუმენტი არ აქვს. თქვენ შეგიძლიათ ხვირილი და გავილი წინა გადასულ დღეებს. გარდა ნაწილელი და არაკაც. 결국 유리잔을 내던지고 일어서는 의원.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주먹질을 하다 두 사람 모두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영국의 어느 찻길 앞.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이 자동차들을 피해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려와 두 사람을 치워버리는 검은색 차량. 조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천만다행으로 아이와 여성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은 가운데 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뺑소니 운전자를 잡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퀸즈 플러싱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을 한인 심지용 경관과 송대용 경관이 세워 조사하던 중 10만 달러 상당의 마약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운반하던 24세 중국계 장모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국제 마약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에서 74가역 맨해튼 방향 F전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달려오는 전동차에 뛰어들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F전철은 1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앞서 맨해튼 콜럼버스 전철역에서도 신원 미상의 남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벨리 호텔 앞 대로에서 오늘 새벽 갱단의 표적 살인으로 보이는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탄 괴한들이 지나던 스포츠카에 총격을 가하면서 운전자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 1명도 숨졌습니다.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일대에 비상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빈센트 젠타일 뉴욕시 의원은 주차 단속 요원들이 과도하게 티켓을 발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주차 질서 유지보다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요일별 청소 일정이나 각종 기념일, 자연재해 등으로 뉴욕시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 유예일에 미터 요금도 면제해주는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며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계속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